독해 문제 유형별 5번째 시간 문장 삭제. 오늘은 문장 삭제의 유형의 일단 특징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문장 삭제의 유형을 우리가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문장 삭제의 유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 삭제 유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Chapter 5 문장 삭제 시작해 볼게요. Chapter 5 무관한 문장 삭제. 무관한 문장 삭제 유형은요, 일단 질문지에서 흐름에 맞지 않은 것, 어색함과 관계없는 문장, 흐름상 적절하지 못한 문장,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는 것들을 바로 무관한 문장 삭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누누이 얘기했었던 거 있죠? 한 개의 지문에는 한 개의 중심 소재와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는 영어 지문에는요, 이렇게 주제 문장이 있고 그 뒤에 나머지 문장들이 있을 텐데요. 이 나머지들의 문장을 하나하나 다 하는 역할이 이 주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지문이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관한 문장 삭제 유형에서는요, 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이 지문 안에 뭔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꾸라지 한 마리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미꾸라지의 특징은 주제나 이 중심 소재랑은요, 어긋나는 거죠. 중심 소재랑 맞지 않거나 또는 주제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흐름과는 어긋나고, 그리고 어색한 문장이 되고, 그리고 흐름과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 즉 주제가 되겠죠? 관계없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이 글의 중심 소재와 이 저자가 이 글을 쓴 그 의도의 단 하나, 그걸 파악해서 이것과 어긋나는, 벗어나는 딱 그 한 문장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 흐름 좋고, 두 번째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 네 번째 문장, 이렇게 단순히 해석하고 흐름이 어색하네, 흐름이 괜찮네로만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요, 쉬운 문장에서 쉬운 지문에서는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한두 문제로 딱 갈려지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공법으로 제대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그 전공법은 그 글의 중심 소재와 주제, 이 저자가 이 글을 왜 썼는지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그 미꾸라지 한 마리를 딱 찾아내는 게 바로 right solution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저희 part 2 실전 전략에서는요, 무관한 문장 삭제 이 유형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당연히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문 독해에 의거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지문에는 하나의 중심 소재와 하나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심 소재와 그리고 주제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기 1, 2, 3, 4 중에서 중심 소재와 주제에 어긋나는 것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정확하게 답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답이 되는 경우는요. 첫 번째,
우리가 찾은 중심 소재와 문장에서 설명하는 소재가 다른 경우예요. 중심 소재가 다른 경우 무관한 문장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글의 지문은 중심 소재가 AI, 인공지능이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의 영어 실력은 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AI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중심 소재는 맞아요. 근데 주제가 다른 경우 정답이 돼요. 우리는 중심 소재와 주제가 있어요. 이 글은 AI가 중심 소재였고 AI가 유익하다. 우리 사회에 유익하게 영향을 준다. 라는 게 주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장에서 AI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정말 생뚱맞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중심 소재는 맞았지만 주제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 무관한 문장으로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저희 Part 3에서는요. 문제풀이 순서를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먼저 문제 유형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무관한 문장, 흐름에 어긋나는 이러한 문구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지문 초반에 중심 소재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 초반에 중심 소재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어떠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각각 보기 1, 2, 3, 4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찾았던 중심 소재 또는 주제와 어긋나는 애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1, 2, 3, 4에서 중심 소재 또는 주제에 벗어나는 문장을 여러분이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스텝 1 문제 유형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 그리고 지문에 1, 2, 3, 4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무관한 문장 삭제 유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스텝 2 우리 스텝 2에서 뭐 해야 되죠? 초반에서 뭘 찾아야 돼요? 중심 소재와 뭘 찾는다? 주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 뭐 중에서 가장 큰 의식 뭐예요? 우리가 통과 의례의 의식 중에 하나가 근데 어떠한 통과 의례? 어린 소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인 여성으로 가는 통과 의례를 축하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디에서? 이 문화권에서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글은요. 소녀가 여성이 되는 어떤 통과 의례를 가장 축하하는 문화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라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뭐요? 15 years라고도 한다. 그러면 결국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바로 15 years. 바로 이 이벤트가 바로 중심 소재가 되겠네요. 이 중심 소재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녀가 여성이 되는 통과 의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바로 그 앞문장에 있었던 소녀가 성인 여성이 되는 어떤 통과 의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이벤트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문장들이 이 중심 소재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바로 이 이벤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15 years라는 이 이벤트. 이 이벤트는 인정해 줍니다. 뭘 인정해 주냐면 그 어린 소녀가 지금은 뭐예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첫 번째 1번이라고 표시한 문장은 바로 15 years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이게 과연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맞아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날은요. 여기서 그날은 뭘까요? 바로 이 15 years, 바로 이 이벤트의 날이겠죠. 그 날은요. 보통 시작해요. 바로
땡스기빙 미사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15year, 이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비교를 해요. 의례를 비교해요. 이 통과 의례를 비교를 합니다. 하나의 문화, 지금 여기서 comparing A with B예요. A와 B를 비교한다는 건데 A는 하나의 문화의 통과 의례와 다른 문화의 통과 의례를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통과 의례가 지금 몇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2개를 비교한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의 중심 소재는 여러 가지 통과 의례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딱 정확하게 하나의 통과 의례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우린 딱 하나, 바로 15year이라는 하나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중심 소재가 바로 15years였단 말이에요. 근데 B 문장은 어떤 하나의 문화, A라는 문화와 A 문화권에 있는 통과 의례의 의식과 B의 문화에 있는 통과 의례 의식을 비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미 중심 소재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문화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됐다고 해서 보통 이게 이어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사실 이 글의 중심 소재와 전혀 맞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어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문장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구문독해, 문장 구조에 입각해서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comparing, 비교합니다. 하나의 문화의 통과 의례와 다른 하나의 문화의 통과 의례를 비교함으로써 여기서 이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미 이 글의 중심 소재는 구체적인 딱 하나의 15years라는 통과 의례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2번은 여기서 중심 소재 자체가 어긋났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문장을 마저 해석해보면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그 계급의 위치의 차이점을 다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찌됐던 간에 여기에서 2번은 중심 소재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문장들이 정말 주제, 이 15years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설명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자가요, 입어요. 지금 보면 지금 2번 문장을 빼고 다시 위 보면 이 의식은 그날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감사하며 어떤 미사함과 함께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그 여자는 입어요. 이런 긴 기장의 하얀색 또는 파스텔 톤의 드레스를 입고요. 그리고 친구들, 14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친척들,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메이드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스코트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런 역할을 하는 14명의 친구와 친척들이 참석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계속 딱 하나의 이벤트, 15years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godfather는요, 그녀를 둘러싸요. 어디요? 재단의 끝에서 둘러싼다는 얘기 나와요. 딱 하나의 이벤트, 15years라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미사가 끝나요. mass, 아까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 미사가 시작했는데 그 미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친척들은 걔에게 선물을 줘요. 그리고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요. 뭐 하는 동안 이 사람, 아까 이 주인공이죠. 그녀 스스로가 꽃다발을 성모 마리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는 동안 다른 친척들은 선물들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이제 미사가 끝난 그 후에 그날의 이벤트, 구체적인 그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미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요, 뭐가 있어요? 파티가 있어요. 뭐와 함께? 춤도 추고요, 케이크도 있고요, 토스트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밤에는요, 그 젊은 여자, 그 주인공이죠? 걔가 바로 왈츠를 쳐요. 뭐요? 그녀의 가장 페이보릿한 에스코트와 함께.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2번 문장을 뺀 나머지 문장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말했던 그 구체적 15 years라는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제와 중심 소재를 찾고 그 나머지 문장들이 이 중심 소재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미꾸라지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 미꾸라지 하나는요. 어뜻 보면 그 앞의 문장 또는 뒤의 문장랑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제 또는 중심 소재하고는 어긋난다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요. 말씀했다시피 단어에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문 독해, 문장 구조에 입각한 해석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연습 문제를 푸시고 해석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Ready? Go, go, go!